안녕하세요. 제 7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중간고사, 9주차는 여러분 대면 수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셨죠? 꼼짝 못하고 활동의 그 사회적 거리 때문에 제약이 많았는데 여러분 빨리 뵙길 원합니다. 중간고사는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고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낼 겁니다. 주관식 60점, 그래서 단답형으로 6문제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은 8문제 중에 5점씩 해서 5, 8은 40, 그건 딱 100점 만점이죠. 이제 객관식은 강의 안에서도 내겠지만 제가 동영상 촬영할 때 이제 교과서에도 없고 강의 안에도 없는 부분들이 객관식에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득을 봐야 맞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출제할 예정입니다. 학교 오신 뒤에 보든지 아니면 제가 학교 오기 전에 풀어서 여러분이 이메일로 중간고사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양식 A4 용지에 정확하게 답을 적으셔서, 그것도 이제 타이핑이겠죠. 타이핑으로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1학기 이름, 그 다음에 과목명, 학과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파일에 많지는 않지만 교수님 이름을 써요. 근데 이건 극히 자기중심적인 분이죠. 자기 편하게. 근데 내 이름으로 오는 이메일은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또 수정해야 되죠.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나는 파일명을 이제 과제는 1주차 누구, 과목명, 학과 이렇게 고치겠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걸 다 고쳐요. 학번보다 더 중요한 게 학과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간에 하겠다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중간고사만큼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름, 과목명, 학과명 그러면 되겠죠. 그 동명이인이 이제 구별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1, 이름 홍길동,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과 또는 재활상담심리학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관리의 실제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또 어떻게 면접은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모집.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모집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선 이제 모집이라는 것은 선발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모집과 선발은 지금 같이 혼동해서 가게 되고, 또 선발에서 중요한 점만 뒷부분에서 선발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는 선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찾겠습니까? 그 기관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적합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겠죠. 그죠?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하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선발 과정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어떤 직무와 관련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그 선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유도할 것인지. 이건 이제 모집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집과 선발의 차이점은 뭡니까? 모집은 자원봉사자가 그 수행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적합한 자를 찾는 적극적 행위죠, 모집은. 근데 선발은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죠. 모집은 다수를 그 자원봉사자가 어떤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고 다수를 이제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근데 선발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 할지라도 가려내야 되죠. 누가 적임자인가. 그래서 모집과 선발은 같은 말이지만 명백하게 구분한다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그 일에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고, 가려내는 것이고, 모집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수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을 모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집은 좀 이렇게 광의적이고, 그 다음에 선발은 조금 구체적이고 이렇게 협의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선발과 모집을 이렇게 여러분이 용어가 비슷하지만 명백하게 구분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욕구, 니드와 그들이 어떤 일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인지 그들의 개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그 기관의 니드가 있습니다. 욕구가. 요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될 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아주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일과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원봉사자 지원자들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집부터 잘해야 됩니다. 적절한 사람을 홍보하고 모집하는 내용 속에 모집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의 직무를 소개하고 직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자원봉사자들마다 그 욕구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업무가 어떤 유형의 것인지, 또 업무가 시간적, 공간적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시간 예를 들면 나는 4시간밖에 할 수 없는데 하루에 8시간을 요구하면 이게 또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간, 장소, 너무 멀어도 안 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 유연성이 이제 그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에 대한 보상, 그 일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본인에게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전에 그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치르면서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집할 때 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가산점이 부여되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았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확인서, 활동의 어떤 경력서라든지 어떤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 활동은 최근에는 이제 사이트에 등록하기 때문에 개인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에서 등록해 주면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출력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모집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관심, 자원봉사자의 관심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관심에 대한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매력, 이거 중요하죠. 자원봉사자가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그 신념, 가치관에 대한 어떤 확신, 자원봉사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지 이런 걸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게 되면 매력이 끌리게 되죠. 그러니까 관심을 유도하는 기관의 어떤 정보나 기관이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자원봉사 활동 또는 그 업무에 대해서 기관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원봉사는 꼭 해야만 된다. 어떤 가치에 대한 제시, 그 다음에 그 제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대 심리에 관심거리와 일치될 때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때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들의 그 욕구는 분명히 어떠한 것인지 그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은 고려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분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20명이 필요한데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모자란 그 10명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런 문제들. 또 20명이 왔긴 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자원봉사 성격에는 10명밖에 안 돼요. 적합한 사람은. 나머지 10명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난제들이 있죠. 그래서 모집할 때 중요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지원하지 않도록 업무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화시켜서 홍보하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모집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하게 만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차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과 업무와 관련된 또 적합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집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홍보부터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때 이제 현장에서 아주 직접적인 그런 어떤 고충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모집에서 예를 들면 누구나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 뭘까요? 여러분 이제 노인재가복지센터에 가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 밑반찬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체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에는 이제 젊은 사람이든 여성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없죠. 어르신들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죠. 배달만 해주고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할머니들은 그 여성이 해야 되겠죠. 젊은 여성이. 그 다음에 노인들은 누가 해야 돼요? 젊은 남자들이 해야 되겠죠. 어리거나 너무 나이 드신 분은 그 일을 하기에 너무 체력이 딸리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그 모집이 필요한 특별한 어떤 그 제한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활동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방법들은 이제 기관의 소책자, 전단지, 포스터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나 또 지역사회 내 소집단을 활용하는 거,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모집하는 거.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모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표적. 표적이란 건 뭐냐면 딱 지적해서 적합한 사람을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 표적 대상. 그러면 자원봉사자 직무가 어떤 제한된 기술이나 태도가 요구될 때,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를 잘 못하면 소용없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 9시간 또는 5시간 이상. 근데 4시간밖에 못하면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불안이나 이런 걸 가진 아동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상담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이건 이제 표적 모집이죠. 아주 적합한 그 상태를 인지하고 오는 분들을 모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8단계 그 효과적인 모집 캠페인 개발의 8단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캠페인 모집의 8단계. 그래서 효과적인 표적 모집을 개발하는 8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다 할 수 없고요. 이제 1단계부터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2교시에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이제 표적 모집 개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뭘까? 1단계. 수행하게 될 직무는 무엇인가? 이거 중요하죠. 수행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모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기관의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 내인데 어느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자들을 모집하는데 우리 모집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그 일이 뭔지 몰라요. 그 도움이 안 되겠죠? 이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어느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모집한다 딱 벽보에 붙어 있어요. 또는 인터넷 홍보가 돼 있어요. 또 기관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저기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원하기 어렵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다양하고 많을 경우에는 표적 집단을 해야 됩니다. 일반 모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집 단계에서 1단계는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야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죠.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할 때는 표적 집단, 그 일이 무엇인지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집하는 주체의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다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직무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는 누군가,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선발하는데 또는 모집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차별화된 모집 전략과 메시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서는 연령층, 성별, 또 지역의 배경, 그 다음에 전문적 기술, 자격증, 그래서 모집 대상을 아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집단의 욕구가, 기관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직접적인 그 호소를 통해서 모집을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이 이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모집이 간단한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세분해서 검토하면 여러분 긍정하죠.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이 되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것은 이제 공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느 그 사회적 기업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그 기관에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중요하죠. 뭐 그냥 돌아다닐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많을까? 이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죠. 자원봉사 어디에 있을까라고 추측이 안 되면 방문도 못 하는 거죠. 설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집단에 직접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활용했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또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선호 수단들이 뭔지, 획득의 선호 수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정보 획득의 선호 수단을 따라서 이렇게 신문 구독을 하고 있는지, 이제 신문 구독자들을 중심으로 할 건지, 라디오를 청취하는 대상인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상인지 이겁니다. 20대는 이제 컴퓨터만이 아니죠. 컴퓨터도 잘하겠지만 컴퓨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책상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 컴퓨터의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사이트나 메일들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요즘 또 10대, 20대는 그렇지 않죠. SNS죠. 뭐죠?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취득을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연령층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3단계도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집단별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4단계부터 이제 2교시에서 또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